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뉴욕 증시 페드의 공격적 긴축으로 내년에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플러스 0.12% 상승한 반면에 S&P 500 지수 마이너스 0.65%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10% 하락하면서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대표적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앞두고 페드의 고강도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이날 IMF는 전 세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IMF는 인플레이션과 긴축 재정, 코로나19 등을 반영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하향했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3.2%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3%에서 1.6%로 0.7%포인트 하향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1%로 예상했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전일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6개월 혹은 9개월 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들도 이날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가 미국에서 곧 시작돼 내년까지 계속될 것 같다며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침체의 정도는 더 심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페드 위원들의 긴축 발언도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 이코노미 클럽이 주최한 행사에서 현재의 경제 환경과 전망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긴축을 너무 적게 할 위험이 더 크다라며 계속되는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경제에 굳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미국 경제가 직면한 주요 위험이다라며 통화정책이 제약적인 수준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메스터 총재는 자신의 내년 금리 전망치는 페드 위원들의 중간값인 4.5에서 4.75%보다 약간 더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1월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80%로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간 추세죠. 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또다시 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당초 예상대로 이번 주말 개입을 끝낼 것이라고 밝히는 등 영국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장기 채권 매입 조치에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자 영란은행은 지수 연동 국채도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연기금의 오늘 14일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며 포지션 재조정을 마치라고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의 이 불안감이 엄청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영국 연금생애저축협회는 영란은행의 10월 말이나 혹은 그 이후까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경계 심리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피니티브 집계에 따르면 3분기 S&P 500 지수 상장 기업들의 분기 순이익 증가율은 5.2%로 3개월 전 예상치인 10.6%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 등에 좀 하락을 했는데요. 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78달러 하락한 89.35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여전히 하락 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이 나스닥에 포진된 대표 기술주들도 모두 다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6.82%나 급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또 메타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테러리즘과 극우주의 관련 기관 목록에 메타를 포함했다라는 소식에 마이너스 3.92%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주 역시 좀 등락이 이렇게 엇갈렸는데 이 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4.53% 급등한 흐름이 나타났고 다른 반도체들은 모두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쪽에서도 루시드 같은 경우가 또다시 그 1.36% 상승을 했고 전날 7% 넘게 급락을 했었던 리비안도 이날은 2.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거래일보다 2.9%나 하락했습니다. 경쟁업체인 비아디의 선전으로 중국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 탓입니다. 그리고 또 차량 공유업체인 리프트랑 우버의 주가가 미 노동부가 공유산업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에 각각 12%, 10.4% 하락을 했습니다. 도어 대시 주가도 6%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암젠 같은 경우 5.72% 상승하는 아주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하면서 나타난 흐름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또 미국장 여전히 녹록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우리 시장도 일단 갭상승 출발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종목별로 살짝 다를 수는 있지만 갭상승 출발보다는 그냥 보합권 출발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오히려 갭하락 출발할 가능성도 좀 크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과연 이 전저점 부근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움직여주는지 어쩐지를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날씨 많이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무엇보다 건강해야 주식 오래오래 할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하시면서 오늘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